지금부터 설명회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데, 이건 설계에 필요한 그 바라보는 눈이 조금 필요합니다.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보시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정점을 기준으로 투상면과 정점을 기준으로 점점 모양이 이렇게 모이는, 요걸 투시라고 합니다. 요거는 투시라고 하고, 정점이 없이 그냥 거리에 따라서 그냥 거리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를 투상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멀리 바라보면 그 모양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은 투시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본 같은 경우는 투시. 그런데 설계에서 필요한 것은 투상입니다. 거리에 따라서 그 물체가 멀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와 상관없이 똑같이 그리는 겁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그리는 것. 이게 투상입니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네, 보시면 이거 보시면 돼요. 자, 보시면 자, 그리고 라번 같은 경우 사물을 보면 이렇게 소점이 생성이 됩니다. 소점이 뭐냐면 소실점입니다. 그 우리 미술 시간에도 배웠고, 뭐 철길 같은 걸 실제로 바라보면 지평선이 생기고 길이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는 점이 하나 나옵니다. 요걸 소실점 또는 소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투시, 두 개 있으면 2소점 투시, 세 개 있으면 3소점 투시라고 부릅니다. 즉 라번 같은 경우는 투시입니다. 가번이나 나번은 등각 투상이라고 부릅니다. 모양이 작아진 게 아닙니다. 다 똑같아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좌우가 이렇게 들려 있는데 똑같은 각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는 등각 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는 하나만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축, 축이 하나만 있다고 해서 이걸 사축 투상도라고 부릅니다. 투상도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렇게 봅니다. 사물이 있습니다. 사물을 앞에 이렇게 투상면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면 그대로 면에다가 그리는 것. 자, 여기 지금 비스듬한 면이죠. 근데 투상면으로 그리면 바라보는 면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만 보입니다. 투시로 보면 여기가 비스듬한 게 보입니다. 근데 투상은 비스듬한 게 안 보여요. 자, 네, 맞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평화면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봤다고 해서 평화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나번은 측면에서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측면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건 정면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정면이라고 합니다. 사물을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거, 측면에서 바라본 거, 위에서 바라본 걸 이렇게 펼쳐내는 것. 얘를 정투상이라고 부릅니다. 설계를 할 때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보시면 얘를 조금 더 키워보면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정면과 평면에 보면 폭이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정면과 측면을 보면 높이가 어떤가요? 똑같아요. 평면과 측면을 보면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위치에 그려져야 됩니다. 정투상의 특징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크기로 그리셔야 돼요. 서로 다른 크기로 그리시면 안 됩니다. 오류난 게 있는데, 네. 자, 보시면, 자, 잘못 그려진 겁니다. 가에서 평면이 어떤가요? 평면이 삐뚤어져 있죠. 근데 이런 건 잘못된 겁니다. 자, 나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사이즈가 다르죠. 얘도 잘못된 겁니다. 정면이나 평면이나 측면이 다 똑같은 사이즈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면이고요, 평면입니다. 그리고 측면입니다. 얘를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펼쳐서 이렇게 바라본 걸 정투상이라고 합니다. 정투상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정투상을 했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정투상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정투상 된 걸 이렇게 3D로 그려야 되고 또 3D로 된 걸 정투상으로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오늘 드린 과제물은 바로 이겁니다. 입체로 된 모양을 정투상으로 그리는 것. 그게 이번 과제물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설계를 했을 때 모든 설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얘는 뭐냐면 정투상을 나타내는 각법입니다. 녹색 면이 있습니다. 녹색 면이 입화면, 측화면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이 평화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십자로 세워놓으면 사물이 여기에 위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네 군데에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1이라고 써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열십자를 긋고 여기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서 보면 정면을 기준으로 위에서 보면 평면도가 아래 그려집니다. 측면에서 보면 측면도가 왼쪽에 그려집니다. 우측면에서 바라본 게 왼쪽 면에 그려져요. 이게 일각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는 걸 일각법이라고 해요.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면이 왼쪽에 평면이 아래쪽에 그려지는 것, 이걸 일각정투상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각정투상은 정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아래쪽에 그려지고 우측면이 오른쪽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볼까요? 그다음 평면, 우측면. 얘가 이각투상입니다. 삼각투상의 경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본 건 정면의 위에, 오른쪽에서 본 건 정면의 오른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얘를 삼각투상이라고 하고요. 사각투상은 이렇게 됩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평면은 위에, 우측에서 바라본 건 왼쪽에 나옵니다. 어느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까요? 삼각투상이 이해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가장 쉬운 건 삼각투상입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본 건 오른쪽에, 왼쪽에서 본 건 왼쪽에, 위에서 본 건 위에,
아래에서 본 건 아래, 뒤에서 본 건 이제 이 아래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정면, 평면, 우측면, 좌측면 아래에서 봤잖아요. 그 저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본 건 배면이라고 합니다. 배면. 좀 말이 좀 생소하죠? 그 저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높이뛰기 올림픽 보면 높이뛰기 나오잖아요. 높이뛰기 하는데 배면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배면으로 뛰면 이렇게 앞으로 뛰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기가 배니까. 근데 등으로 이렇게 뛴단 말이에요. 근데 왜 배면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자더라고요. 예, 마찬가지. 등 뒤에서 바라본 걸 배면, 그 다음에 아래에서 위를 바라본 걸 저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6개 면이 나옵니다. 6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중에 3개만 그립니다. 정면을 기준으로 우측면, 평면 이렇게 3개만 그립니다. 때에 따라서는 정면, 평면 또는 정면, 우측면 또는 정면, 우측면, 좌측면, 평면 또는 뭐 정면, 우측면, 평면, 그 다음에 저면 이런 식으로 때에 따라서 그려지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KS는 삼각 정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삼각법, 그러니까 정투상인데 삼각법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고요. 자, 실제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12개가 있습니다. 이걸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잘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을 그릴 거냐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 2, 3, 4라고 하면 1, 2, 3, 4,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4번. 우리가 줄이 전체 3줄이죠. 그죠? 그 중에 두 번째 줄 오른쪽,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거를 그릴 겁니다. 사이즈는 안 나와 있죠. 그죠? 가로가 30, 높이가 20, 폭이 10입니다. 자,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육면체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30, 이 높이를 20, 그 다음 이 폭을 10을 주시면 됩니다. 3, 2, 1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크기는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안 나와 있는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3등분 되어 있으면 10mm씩, 2등분 되어 있으면 15mm나 10mm씩 또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값을 매기시면 됩니다.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X라인입니다. X라인을 0도와 90도와 그 다음 45도 사선으로 그리세요. 45도 사선으로. 그 다음 이 왼쪽 아래에 있는 이 사선 있죠? 얘를 지웁니다. 수평선과 수직선과 45도 사선을 그립니다. 그 다음 왼쪽 아래 이 사선을 트림으로 삭제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기가 정면입니다. 이 수평선이 정면의 제일 윗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수직선이 정면의 제일 오른쪽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수평선이 정면의 제일 위에 되는 선, 수직선이 정면의 제일 오른쪽이 되는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을 아래로, 그 다음 이 선을 왼쪽으로 옵셋을 해야 비로소 정면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정면부터 그리세요. 자, 옵셋 30, 옵셋 20,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요 사각형이 정면입니다. 그리고 이 45도 사선을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봤던 도면의 그림에서 보면, 이거 지웠네. 아까 봤던 그림에서 보면 평면에서 우측면까지 이렇게 원을 그렸죠. 원을 그려도 되는데, 원래는 원을 그립니다.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원을 그려야 돼요. 근데 보니까 45도 사선을 그려도 되더라 이거죠. 그게 정면의 오른쪽 제일 꼭지점에서 그리셔야 됩니다. 정면의 오른쪽 제일 꼭지점에서 45도 사선을 그리면 값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자, 라인을 그리는데 적당히 띄워서 수평선을 그립니다. 이때 45도 사선과 만나면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요만큼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적당인데, 이게 얼마만큼이냐면 치수를 넣을 만큼, 여기가 치수를 넣을 만큼 적당히 넣으시면 돼요. 너무 멀어도 안 되고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지금은 그 개념이 없을 거예요. 나중에 치수를 넣으면 여기 이 간격에 대한 개념이 생길 겁니다. 그 다음 옵셋 10mm, 평면의 폭이 10mm니까 이렇게 10mm씩 그리면 됩니다. 자, 나머지 이제 트림하면 돼요. 자, 필렛 반지름을 0으로 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것만 이렇게 필렛합니다. 여기가 지금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45도 사선을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45도 사선을 정리하려면 익스텐드를 시키셔야 돼요. 익스텐드가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필렛으로 반지름 0으로 해서 선정리, 나머지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고 펜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지워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면, 평면, 우측면이 이렇게 쉽게 그려집니다. 정면의 오른쪽 가장 꼭지점에 이 45도 사선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다음 육면체가 이렇게 있죠. 육면체가 이렇게 있죠. 제가 이렇게 생긴 거 그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어디를 정면으로 삼을까요? 정면을 삼는 위 방향. 이쪽을 정면으로 할까요? 이쪽으로 정면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쪽을 정면으로 할까요? 여길 정면으로 삼으면 됩니다. 왜 여길 정면으로 삼았을까요? 정면을 삼는 이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앞에 모니터가 있습니다. 그죠? 모니터의 정면이 어딜까요? 모니터를 여러분들이 설계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모니터의 정면이 어디 있을까요? 스크린이 있는 데 정면으로 삼겠죠. 맞습니까? 자, 얘가 리모컨이에요. 얘가 리모컨입니다. 정면을 어디로 삼을까요? 여기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로 할까요? 아니면 여기로 할까요? 자, 1번, 2번, 3번, 4번. 어디로 할까요? 1번. 네, 왜 1번으로 하셨나요? 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네. 맞아요. 얼추 알고 계세요.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특징이 제일 많은 곳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정투상을 할 때 특징이 가장 많이 드러나는 곳, 그것을 정면으로 합니다. 이 리모컨의 특징이 여기 제일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에 특징이 제일 많으니까 여길 정면으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이걸 명확하게 말로 정의를 못해서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에서 특징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은 바로 이쪽 방향인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정면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이렇게 네모난 홈이 파여집니다.
자, 옵셋 10mm, 세 조각이니까 10mm씩 이렇게요. 필렛 이렇게만 보입니다. 위에서 본 걸 그려볼까요? 옵셋 5mm,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옵셋 10mm, 그 다음 필렛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라인, 여기 위치가 여기죠. 여기 위치가 여기죠. 맞습니까? 네,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 측면이 있습니다. 측면에 요 홈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안 그릴까요? 그려야 됩니다. 자, 히든이라는 레이어를 만들고 히든 레이어 컬러 선택하고 라인 타입을 불러와야 됩니다. 히든 레이어 지정해주고, 자, 이 높이와 이 폭의 깊이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치수를 알고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설명합니다. 옵셋 10mm, 옵셋, 그리고 이거 왜 나오나 갑자기? 옵셋 5mm, 필렛,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선을 이렇게 히든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레이어를 바꾸고 라인, 여기 위치가 수평으로 쭉 갑니다. 45도 사선 만났죠? 수직으로 내립니다. 다시 라인, 여기 위치가 수평으로 쭉 갑니다. 수직으로 만난 점 있죠? 여기서 그치면 돼요. 나머지 트림, 뭐 필렛을 써도 좋고,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이 45도의 역할은 바로 이겁니다. 선을 연장해서 45도 사선과 만나면 수직으로 내리는 겁니다. 원래 이거 원으로 합니다. 원래 이걸 원으로 했습니다. 서클 이렇게요. 딱 맞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원으로 그렸습니다. 원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굳이 원으로 안 그려도 되더라 이거죠. 이 사선이 얼마일 때? 네, 45도 사선일 때 얘는 안 그려도 되더라 이거죠.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과제물이 바로 이 과제물입니다. 얘네들은 이 세 페이지는 반드시 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도면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정투상이 잘 틀리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먼저 한 사람들, 그러니까 저같이 정투상을 오래 하거나 설계를 오래 한 사람들한테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정투상이 잘 틀리거든요. 정투상이 틀려버리면 설계가 틀려버리는 거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시작해 볼까요?